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권을 잘 아는 과거에 이제 좌파인데 하도 각자가 여기저기서 각 분야에 알아서 이렇게 다 해먹다 보니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을 해먹는가를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정권의 핵심도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역대 부패의 종류는 많이 보지만은 이런 류의 부패는 좀 드물었다. 그 사람의 말이 좀 이렇게 과대 포장되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타겟민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먹고 싶을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야, 이거 좀 해먹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어느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마음속에 브레이크 기능이 있지요. 그래도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돼.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로 구별될 겁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도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었을 때 안에 5만원짜리가 이만큼 들었어요. 자, 진짜 내가 어려워 가지고 진짜 몇 끼를 굶었거나 집에서 당장 애 학비를 대야 되거나 애가 배가 고파서 울고 있거나 이럴 때는 그런 사람한테 양심과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지갑을 주었다면 아니면 눈앞에 ATM에서 남이 안 찾아간 돈을 받다면 넣을 수 있죠. 근데 부천시의회 의장이라는 친구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그래도 부천이라는 적지 않은 시의회의 의장이 되었으면 그런 돈을 받았으면 당장 그냥 신고해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나누면 저절로 다 끼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이 카드 넣고 이렇게 눌렀다가 카드만 받고 돈은 깜빡하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아마 연리가 있었으면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될 건데 가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돈을 뺐겠죠. 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는 그건 천인공노할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왜? 시의회 의장쯤 되면서 최소한의 공적인 마인드도 없이 결국 자신의 욕심이 눈앞에 한번 스치고 갈 때 참지 못하고 덮쳐먹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적어도 배가 부른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공적인 마인드에 대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아니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의 관계자가 타겟민이 지금 문가리우스 들어와서 정부의 행사 기획을 맡고 있으면서 22건이나 되는 행사에서 30억 넘는 지금 용역을 자기의 척근들, 과거의 지 똘마니들이 회사를 만들게 해서 그 회사에 밀어줬고 법인 등기도 안 한 회사에도 미리 용역을 줬다. 자,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몰랐다. 아,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건 법대로 조치할 거고 타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정부 행사 타겟민이 끼들어서 엉뚱한 데서 전부 뺏어가고 맡은 부분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행사 기획 등을 맡은 회사들이 다 망해가지고 공연 관련해서 거의 다 망해갑니다. 심지어 공연 음향업체까지 다 망했대. 그런데도 청와대가 이걸 타기 싹쓸이 해가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청와대 대변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하고 정부를 합쳐가지고 22건이라고 지금 숫자 부풀렸다. 계약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 행사와 정부 행사는 구분돼야 된다. 부풀리기를 통한 과장 보도다. 청와대로부터 그 회사가 수의 계약한 것은 3건이고 8,900만 원이다. 타기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은 수백 건 이상을 했다.
수백 건 중에 3건인 게 일감 몰아주기냐. 그리고 대통령 행사는 1급 보안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해서 수의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한 수의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참여 행사가 15건이다. 22건 중에. 이렇게 말했는데 3건만 청와대가 발주한 거고 나머지는 정부 부처가 하는 거를 대통령이 간 거다. 말장난이지요. 근데 정부 부처 이야기를 보면 탁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끼어들어서 국장들을 불러 제끼고 해서 갖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통상적인 각 부처의 사전 공개된 국가 기념 행사를 제외하고는 보안 시급성을 이유로 행사 직전에 의전 비서관실과 협의해 기획사를 선정하거나 부처의 판단하에 선정한다. 청와대 의전 비서관실이 해당 기획사가 정부 행사를 청와대가 아닌 정부 부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 방법, 조건, 금액에 개입한 일이 없다. 의전 비서관실은 특정 업체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 중에 한겨레가 지적한 타겟민 관련 노바운더리 기획사보다 더 많은 행사를 수주했던 기획사들이 많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기업만 이런 것을 수주해야 되느냐? 법인 등기 여부는 대통령 행사 기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개인 사업자도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기획자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성격에 맞는 기획사에 줄 수 있다. 해당 업체 연출자들이 이런 경험이 수백 회 있어서 준 거다. 대기업 하청 구조 가지고 거기에 시각이 박혀서 헛소리 하지 마라. 자, 이쯤 되면 뻔뻔하다 못해서 그야말로 철판을 깔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민이 정부의 관급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 부서의 행사와 관련해서 부처 관계자에게 세부 사항까지 직접 지시를 했다라는 정언도 나오고요. 부처에서 행사를 관련해 회의를 하면 타겟민이 자주 참석했다. 주로 행정관일 때죠. 그런데 그때마다 탁은 기존 계획과 다른 아이디어를 냈고 갑자기 엉뚱한 회사가 등장해서 그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타겟민이 정부 부처가 회사까지 대략 어떻게 정하는가 자기들이 다 짜놓지요. 공무원도요. 조금이라도 뭐 돈 먹을 거리가 있으면 아니면 뭐 이해관계 거리가 있으면 자기들은 또 다 연결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하려고 의전이 다 맞춰 놓겠습니까? 특히 이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부르는 게 값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해진 가격 기준이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맞춰놨는데 탁이 갑자기 나도 청와대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이러니까 행사기획 비서관실에 행정관이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타겟민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춰놔도 어디 밀어주려고 다 정해놔도 아니면 뭐 입찰 붙이려고 정해놔도 이런 거를 좀 넣어야 되지 않겠냐고 새로운 이야기를 갑자기 해버려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뻥치죠. 타겟민이 문한테 언제든지 이렇게 촐싹거릴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있겠죠. 그러면 타겟민 아이디어처럼 되면서 회사도 따라붙어서 그냥 그쪽으로 가버린다. 타겟민이 정부 부처 행사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했고 이때마다 예정에 없던 기획안이 등장해서 또 회사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더라. 회의 과정에서 암묵적인 강요가 느껴졌다. 자, 이거는 청와대가 뭐 이 앞에 한 해명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군에 있었던 그 장성에 대한 상정금이라는 것 칼을 주는 행사에 대해서도요. 자, 이것도 지금 공개 입찰 등 정부기관이 업체와 계약을 이렇게 하는 공식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계약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진행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탁이 중간에
이제 이 비서관 승진을 안 시켜주니까 이제 중간에 나갔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문위원이라고만 맡았습니다. 그는 민간인이지요. 그때도 직간접으로 개입을 해서 청와대 창성동 별관에 머무르며, 그러니까 청와대 밖에 그 별관이 있죠. 거기에 머무르며 부처 국장급을 불러서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자문위원이면 민간인인데 부처 국장들에게 사실상 지시를 했다. 의아한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언젠가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오늘 또 조선일보에는 방사청이 뭉가리우스 동문 기업 밀어주기를 했다. K2 전차 부품 성능이 16년째 이렇게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준 완화안을 마련하라고 산하기관에 보내서 방사청이요. 그래서 산하기관이 수용 못한다 하자 감사에 들어가서 7명을 징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방위사업청이라면 정부가 무기 등을 개발하는 것을 다 이 방사청에 모아가지고 노무현 때 만들었죠. 방사청이 총관장하지요. 과거에는 국방부가 하고 이제 정부 각 군별로 했는데 이걸 떼가지고 방사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로 모아줬습니다. 근데 방사청이 성능 미달로 양산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K2 전차 파워팩, 엔진하고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그 파워팩 국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기준 완화 요구를 거부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7명을 무더기로 징계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 K2 전차, 이게 흑표 전차죠. 독일에서 뭐 본을 따가지고 이걸 국산화한다 했는데, 문제는 엔진하고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는 파워팩이 문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금 자리 잡아왔지요. 자, 그런데 이 S&T 중공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파워팩 변속기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16년째 정부가 정해놓은 기술 수준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니까 방사청이 기술 요구 수준을 낮추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주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국방기술품질원이라는 데가 정부의 무기에 있어서 기술 요구를 이 정도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기관인 겁니다. 즉 무기에 있어서의 성능에 대한 요구를 하는 기관이에요. 자, 이 기관에서 봤을 때는 아닌데, 그러면 그 전차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성의 없이 좀 기분이 나빴겠죠. 대답을 했고, 그리고 그 성의 없는 대답 때문에 수출에도 방해가 되는 짓거리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K2 전차 이 개발 과정을 보면 K2 전차라는 게 결국은 이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95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3년에 개발이 들어갔고 2008년에 운용시험이 종료돼서 201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수치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주력 전차와 성능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러는데, 그런데 파워팩 논란이 계속 2009년부터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변속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개발이 멈췄었고 2012년에 이 전력화가 불투명했고 그래서 일부 생산된 전차도 창고에서 처박혀 있었고 2011년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300대를 구입하기로 했다가 200대로 줄였고 2011년에 개발비 유용했다라는 어떤 이 투서가 들어와서 조사까지 이루어졌고, 그래서 계속 그 파워팩 논란이 지금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이게 지금 파워팩과 관련해서 기술 수준을 낮추도록 요구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징계에 나섰다. 그래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다. 그런데 이걸 개발하는 S&T 그룹이라는데 최평규 회장이라는 사람이 문가리우스와 경남고등학교, 경희대 동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 친문 기업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2 변속기는 방사청이 지난 4월 달에 기품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2005년부터 이 전차가 심장이 파워팩이에요. 그러니까 엔진하고 변속기가 전차의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전차가 중요한 거는 기동력이잖아요. 물에 들어가도 전차가 움직이고 또 육지에서도 움직이고 높은 이런 전차는 평지를 달리는 게 아니라 야전이니까 산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 변속기 파워팩이 핵심인데 이걸 국산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업체를 정해서 개발을 해왔는데 엔진은 두산, 파워팩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 변속기는 S&T에서 개발하기로 했는데 두 업체 다 잘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지부진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엔진은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S&T에서 여전히 변속기가 지금 늦어져서 수차례 성능 이상이 발생해 성능 시험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청은 아예 기술 수준을 낮춰줘 가지고 이걸 대충 넘어갈라 했는데 이전에는 내구성 시험을 했을 때 결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결함은 변속기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품원이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기품원이 별다른 설명 없이 수용 불가라고 딱 버티니까 기품원이 소극적 행정을 했고 방사청에 항명을 했다고 지금 이 센터장 등 기품원 직원 3명 경고, 관련 부서 전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 탱크를 해외 수출하려는데 이들이 지금 반항을 했다. 자, 그런데 방사청은 S&T 관련 수출형 변속기 성능 시험 지원 업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S&T의 수출용 변속기 관련 성능 실험을 지원했던 기품원이 2차례 이상 현상이 발생을 하자 성능 시험 중단해라. 너네 안 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징계에 들어가서 S&T의 변속기 시험을 진행하는 부분을 이렇게 스톱시켜서 수출 방해를 적용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감사가 기술 기준 변경을 놓고 이루어진 부분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16년째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S&T인데 방사청이 이제서 그걸 갖다가 그들이 가능한 수준으로 형편없이 기준을 낮춰서 적당히 통과시키라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것을 반대했다고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느냐. 자, 이 최평규라는 사람은 경남고등학교, 경희대 동문이고, 자, 이래서 문가리우스의 지금 동문 기업을 밀어주려고 방사청이 이 짓을 하고 있나. 자, 앞으로 국산 고물 탱크들이 다 전쟁이 났을 때 멈춰서고 수출했다가 클레임 걸리고 개망신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이 짓거리를 하느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겟민 건이나 이 S&T 이 두 건을 보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참 뻔뻔한 정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